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천하학여전 6번째로 자식까지 죽인 46년의 궁정생활 무측천 이야기입니다. 칙천무로도 알려진 무측천은 당의 건국공신 무사학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인 무조는 해와 달처럼 세상을 비춘다는 뜻으로 그녀가 만든 한자입니다. 아버지 무사학은 수나라 양제의 궁정 건립에 사용할 목재 납품으로 큰 부자가 되는데 당고조 이연은 전쟁 준비 중에 무사학을 알게 됩니다. 이후 이연이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 황제가 되자 무사학은 공신이 되고 이연의 소개로 양씨를 후처로 맡는데 이 양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무측천입니다. 무사학은 이세민이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태종이 되자 이에 열을 받아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당태종은 무씨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14세인 무씨를 후궁으로 입궁을 시키는데 그녀는 성적 매력을 풍기는 그런 용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일화로 태종이 공물로 받은 사자총이라는 명말을 길들이는 방법을 물어보자 문무백관들이 묵묵부답일 때 무측천이 나서서 말했다고 합니다. 신첩이 이 말을 길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3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로 만든 채찍, 둘째는 새로 만든 철과이며 마지막은 비수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우선 쇠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철채로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비수로 목구멍을 뺏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의 말처럼 한다면 명마도 그대에 의해 찔려 죽지 않겠는가. 명마라면 군주를 위해 훈련시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길들여 복종시킬 수 없으면 어찌 쓸모가 있겠습니까? 태종은 그녀를 12년간 후궁으로 두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태종의 아이를 갖지 못한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담하게 자신보다 4살이 어린 태자 이치와 각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무측천은 태종이 죽자 후궁이라 궁에서 나와 감업사에 머물게 되는데 어느 날 감업사에 들른 고종을 만나 정염이 봉을 터지게 됩니다. 회장을 제치고 천자가 침상 위로 오르자 밀항의 똑과 같은 모습, 새별 같은 두 눈이 어여쁘게 깜빡이네. 두 눈썹의 부끄러움이 어려 초승달로 변하고 시녀가 뒤에서 옥체를 밀어주면 좌우로 뒤틀어 엉덩이를 진상하네. 3번 앞으로 나아가고 2번 후퇴하니 거친 욕정이 두 사람의 몸에 솟구쳐 올라 위에선 맞고 아래선 접하는데 어느새 천자의 상투가 풀어진다. 백행간에 천지움 양교 헌달았고. 그러나 고종은 선왕의 후궁을 함부로 궁으로 들일 수 없어 고심을 했는데 왕황후가 그녀를 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게 됩니다. 왕황후는 소숙비를 총애하는 고종에게서 그녀를 떼어낼 생각이었지만 곧 이리를 쫓아내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종의 무규비 사랑은 깊어가고 무규비가 아들을 낳자 고종은 무규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조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려다 실패하자 황후를 제거하려고 자신이 딸을 죽이고 황후가 딸을 죽였다고 하는 비정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종은 655년에 왕황후와 소숙비의 혈위 조서와 무씨를 황후로 세운다는 조서를 내려 그녀는 입궁한 지 4년 만인 32세에 황후가 됩니다. 얼마 후 고종이 왕황후와 소숙비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무측천은 호환이 두려워 황후와 소숙비를 서민으로 만든 후 곤장 100대를 치고 손발을 자른 뒤 술 항아리에 상체로 넣어서 죽여버립니다. 이후 고종의 정치에 참여하다 고종이 병이 들자 수렴청정을 하며 황태자 이충을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로 교체하고도 마음에 안 들자 독살까지 합니다. 그 후 고종이 죽자 중종이 즉위하여 의왕후의 아버지를 중용하려 하자 중종을 축출하고 막내 아들을 예종으로 세우고는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690년에는 67세의 나이로 국호를 이씨의 당나라에서 자신의 성무씨의 대주로 고치고 낙양으로 천도의 황제가 됩니다. 그녀의 나라는 고대 국가인 주나라와 구별을 하기 위해 무주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남성 사회 중심의 중국에서 여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황제가 되어 남총을 두는 등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무측천은 권력을 손에 쥐자 자신이 혼자라는 외로움이 엄습해 남자 황제처럼 자신을 즐겁게 하여 줄 남자를 거느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남총인데 고종이 죽은 지 얼마 후 남총 빙소보를 택하지만 그가 제멋대로 하자 죽여버립니다.
이어서 설회의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를 남총으로 맞았는데 치아와 눈썹이 새로 나면서 회춘을 했고 만년에도 늙은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는 당나라 초 재상 장행성의 자손으로 명망가 출신이었는데 태평공주 추천으로 장창종이 내조에 들어가서 엽지를 추천하여 남총이 됩니다. 형제가 모두 궁중에서 황제를 모셨는데 연지를 바른 화장한 얼굴로 옷차림도 화려해 무측천의 총애를 받았고 벼슬아치들은 장씨 형제를 방문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장씨 형제는 남첩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탐관오리를 뺨칠 정도로 재산을 축제했는데 여제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남자 소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되는 꽃배들의 축제도 날이 갈수록 변태로 진화되는데 주지육림으로 변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무우는 이외에도 거대한 남근의 소유자인 풍소모를 사랑해 특별한 날엔 그를 불러 황홀의 극치를 즐겼습니다. 아울러 진시황의 아방궁에 버금가는 공학감을 짓고 남자첩 3천여 명을 머물게 해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수렴청정과 황제로 49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던 그녀도 병이 들자 축출되게 됩니다. 그녀가 축출된 후 중종이 즉위해 당나라를 복원시키는데 그녀는 1년 동안 유폐되어 살다가 705년에 죽습니다. 83세로 세상을 하직하는데 주나라의 황제가 아닌 고종의 부인 황으로 걸릉에 묻히며 이 때문에 주나라 황제라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측천에 대해서는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는데 주요 평가들을 보겠습니다. 귀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민이 함께 원한을 품었다. 명말청초 사상가 원부지. 무측천은 봉건시대에 건출한 정치가이나 가정적으로는 무측천이 좋은 처자로 보기는 어렵다. 송경영. 정치의 개원의 치를 열어 정관의 치를 크게 하였다. 거모로. 무측천은 확실히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을 쓰는 기술이 있고 적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고 죽였다. 마옥쩌똥. 숭칭링은 중국의 정치가로 순원의 부인이고 거모루는 근대 중국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녀는 연적이나 정적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공포정치를 펼쳐 권력의 화신, 중국 역사상 최대의 악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등용하고 정권을 잡은 뒤에는 언로를 개방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공적이 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습니다. 무측천은 80세의 고령에도 젊은 시절의 용모를 유지했다고 전해지는데 무측천이 사용한 미용 비방은 신선옥여분이라고 하는데 신수본초에 수록되었다가 민간으로 전해졌습니다. 1. 5월 5일에 익모초를 흙이 없도록 잘 캐어서 그것을 햇볕에 말린 후 잘게 찧어서 채로 친다. 2. 거기에 밀가루와 물을 넣어서 잘 섞은 다음 계란 크기만한 약단으로 빚어서 다시 햇볕에 말린다. 3. 황토로 화로를 만들어 사방에 구멍을 낸 다음 목탄을 쌓고 그 속에 이 약단을 넣는다. 4. 밥찬기가 될 시간 동안 센 불을 가한 후에 다시 하루 밤낮 동안 약한 불을 가한다. 5. 식으면 꺼내어 잘게 갈아서 채로 친 다음 건조한 자기 그릇 속에 넣어둔다. 6. 사용할 때는 활석분 10분의 1, 연지 100분의 1을 함께 잘 섞어서 잘게 간 다음 목욕이나 세수할 때 발라서 씻어내면 된다. 무측천을 다룬 중국 드라마로는 무미랑 전기가 있는데 모두 82부의 대작입니다. 무미랑 역의 판빙빙, 이세민 역의 장풍회, 이치 역의 리지팅, 서해 역의 장균영이 각각 출연했습니다. 온몸에 생기가 나고 눈빛마저 촉촉해지니 꽃이 피는 봄엔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리라. 봄이와 온 산천의 꽃이 피어 님에게 바치라 향기를 날리는데 이 봄에 사랑하는 님이 없다면 어이하리. 꽃이 피는 봄엔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리라. 용혜원 꽃 피는 봄엔